네, 지금은 2026년 7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상가번영회가 개정한 관리규약을 구분 소유주로 구성한 관리단이 규약을 새로 제정할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켰는데 지금 상가 동종업종 제한에 관해서 상가의 동종업종 제한을 이제 상가 번영회가 이제 규정해 놓은 걸 관리단이 해제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 일찍 이 영상을 킨 이유는 뭐 급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5시인가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 건물의 상가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동종업종 제한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상가 번영회가 이제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관리규약으로 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으로 제정할 당시에는 뭐 상가 업종 제한 이런 거보다도 말은 좀 이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간판 업종 제한, 뭐 간판 제한 이런 걸 두셨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간판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업종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동종업종을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상가 번영회, 그러니까 임차인 중심으로 한 상가 번영회입니다. 상가 번영회는 임차인 중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는 경우는 거의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 중심의 상가 번영회에서 10여 년 전에 지금 관리규약으로 제정을 해서 동종업종 제한의 어떤 그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현재 들어와서 최근에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한마디로 이제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형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이 말하기를 이제 그 건물의 모든 운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합니다. 관리규약 제정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번영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업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업과 관련된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이제 관리단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첫째 이제 그 구독자님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첫째 기존의 임차인 중심으로 한 상가 번영회가 있는데 관리단이 한번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새로 결성하는 게 가능하냐? 이 첫째 질문. 여기에 대한 해답을 먼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이제 등기를 취득하는 자에게 무조건 이제 관리단 의무 성립, 당연 설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구입하면 등기를 하자마자 내 스스로가 당연 설립되는 거예요. 나는 관리단의 일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어떤 단체의 하나의 이제 뭐 회원 같은 건 이미 구분 소유자가 우선인 거예요. 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으로 운영을 안 할 경우에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상가 번영회 같은 곳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성립되면 사실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 체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이거는 관련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시시비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10여 년 전에 이제 관리단이 결성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이루어져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지금 뭐가 어디야 충분히 이해해요. 왜? 10여 년 전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이 뭐 관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신경을 안 써서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상가 번영회가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잘 이끌어 왔고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미 관리규약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좀 잘 운영하고 싶어서 동종업종 제한이라는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신설을 했는데 그리고 10여 년 동안 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새로 관리단을 결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동종업종 제한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파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건물에 편의점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이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건물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약국이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지금 이제 판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급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에 2006-1012 선고 2006-36004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아요.
선고 2006-36004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을 간단하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당연히 이제 뭐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10년 전에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전유 부분의 업종 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했지만 그쵸? 정했지만 이미 이 내용이 이미 기존에 선점 중인 업종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새로 관리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당시에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는 그 시점 업종 선점 상황을 기준으로 경업 금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새로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당시 관리단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의결 당시의 재반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원래 이제 판결문을 보면 본인들 뜻대로 이제 해석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임차인은 법에서 얘기하는 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만 받아라 이 내용이고요. 왜? 실제로 동종업종 제한금지는 임차인에게 어떤 혜택이 많이 가져.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인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 말은 요즘 같은 이제 공실이나 많아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울 강남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공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리규약에 이미 뭐 오래 하셨던 임차인들이 있어서 어떤 선의로 이분들이 옛날에 뭔가를 제정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구분 소유자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 그래요. 의결 당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이라고 하면 집회, 총회라고 하는데 집합건물법에 있는 총회 절차, 집회 절차가 있습니다. 이 의결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이 겸업금지를 인지하고 투표를 한 것이냐 그리고 이 투표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한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냐 피해를 주죠 당연히 겸업금지라는 건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이죠. 왜? 나랑 동일한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이건 혜택이죠.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나도 저 장사가 잘 돼서 나도 비슷한 혹은 유사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 혹은 구분 소유자가 나도 새로운 임차인을 공인중개사들한테 막 이제 공실이 많아서 알려놨는데 공인중개사가 혹시 그 건물에 뭐 이미 뭐 병원이 있는데 이런 동종 병원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치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떤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임차인이 뭐 좀 임차인을 뭐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뭐 이렇게 좀 약하니까 그리고 뭐 임차인은 약하니까 아이는 약하니까 뭐 이런데 사실 그런 거 떠나서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고 이 의결 당시의 해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0여 년 전에. 그리고 현재 다시 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만약에 특정 구분 소유자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의 요건을 갖추는 한 뭐 예를 들어 특정 구분 소유자의 반대라는 거는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면 어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냐? 예를 들어 전체 호실이 10개 호실이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전체 우리 상가는 전체 10개 호실이에요. 10개 호실이라는 건 일단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겠죠. 의결권을 가지는 사람. 호실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 같은 경우는 호실을 5개를 하나를 같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5개의 의결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우리는 의결수, 의결권을 봅니다. 구분 소유자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가 다 각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투표 의결권이 그 5개겠죠. 그렇죠? 각 호실마다. 그렇죠? 근데 201호, 202호, 203호가 한 사람이 소유했다. 그럼 투표수는 하나죠. 이런 식으로 의결수를 종합해 봐서 한 뭐 10% 정도가 반대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냥 관리규약이 개정됩니다. 왜? 관리규약의 개정 요건은 4분의 3 이상이에요. 4분의 3. 그러니까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80% 이상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개정된 내용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일단 이 그 구독자님 새벽부터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불편한 영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거를 구분 소유자분들에 대해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의 당연 설립은 구분 소유자 기준이고, 구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가 번영의 어떤 지위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집합건물법에 있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간혹 운영이 안 될 경우 이제 운영이 안 된다는 건 구분 소유자 관리단이 어떤 운영을 안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의 관리단이 운영을 안 할 경우 상가 번영회가 있었던 거지, 상가 번영회 중심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건 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이 그래요. 집합건물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어떤 의결의 총회, 어떤 집회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종업종 제한은 사실 누군가에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송하겠죠. 그리고 이 소송의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피해의 금액을 입증할 수 있겠죠. 피해의 금액을 입증하면 충분히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가 번영의 관리단보다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은 이미 예전에 10여 년 전에 뭐 동종업종 제한이라는 걸 상가 번영회에서 규정을 했다 할지라도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새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면 그 개정의 요건이 맞다라면 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하지만 무료는 아니고 유료입니다. 뭐 잠깐 전화 30-40분 통화하는 거는 그냥 가벼운 비용으로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링크를 뭐 제미나이나 이런 AI에게 넣으시면 정리를 해드리고, 그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셔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지금 상가의 동종업종 제한이 상가 번영회가 제정한 동종업종 제한을 구분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단이 개정을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효력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 아침에 잠깐 상담을 드립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언제든 제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자 주세요. 무조건 전화 주시면 저도 좀 어렵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문자 묻혀 주세요. 상황, 현상, 어떤 목적인지를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혹은 전화로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